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2.6%, 그 다음에 코스닥은 3.32% 하락 마감하였어요. 드디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흐름인 것 같고요. 사상자는 없다라고 하지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현재 공격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창문이 깨지고 기관 시설에 폭탄이 떨어지고 어쨌다 저쨌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더 그게 치달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 그걸 또 더 조장하는 부분이기가 나오고, 오늘 침공을 할 거다, 아직 하지 않았어도 오늘 할 거다, 뭐 할 거다, 지네들이 예언자도 아니고 계속 어쩐다 저쩐다 하면은 하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에요. 해라 라는 꼴인 거죠. 지들도 손해일 거고, 결국에는 미국과 어떻게 보면 러시아, 거기에 이제 유럽 국가들, 그런 우방 국가들 간에 지들끼리의 권력 싸움인 건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힘이 세서 러시아에 자극을 주는 나라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냥 미국에 들러붙어 있으니까 꼴보기 싫다라는 거죠. 결국엔 주 목적은 미국이겠죠. 미국 혹은 유럽까지 자기네들 이 예전에 이 구소련의 패권을 좀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입장으로 현재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아시아 증시 다 하락을 했지만 어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빠졌다. 또 왜 항상 너매일도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너매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잡주가 판치는 나라라는 거죠. 개 그지 발사기 같은 종목들만 다 상장시켜 놓고, 상장시킬 때 지들 실적 중에 가장 좋은 실적으로 상장을 시키는 거죠. 공모가를 엄청나게 높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한국은. 그래서 상장하면 로또다. 그래도 비상장 주식 거래가 활성화가 됐던 부분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안 되면 종이 조각이지만 되면 뭐다? 로또다. 시장이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종목을 축소하는 게 안전빵이라는 거고요. 이 시장 자체가. 자, 어찌됐든 오늘 거래도 많이 들어오고 물량이 좀 많이 나갔어요. 최근에 이 들어왔던 물량으로 보면 코스피 양매도가 나왔고요. 양매도가 무지하게 나왔고, 코스닥마저도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이 이제 거진 다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오늘 강하게 쏟아냈다라는 거죠. 버티다가 결국에는 빵 하고 터지니까 LIC 하면서 던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개인들 물량을 받아내겠죠. 왜? 얘네들은 이게 본업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 같은 개인들은 하다가 그지 같으면 손절을 치든 LIC 하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인 거고. 큰 돈을 넣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소액이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아이 지랄하든 연병을 하든 니들 꼴린 대로 해라.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외놈들하고 개관들은 맨날 봐야 돼요. 왜? 이게 본업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면 요런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건 지들한테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쳐도 돈을 벌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실적으로 인정을 대외적으로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부적으로 야 이거 했으니까 보너스다 뭐다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투자만 해갖고 벌 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 인력들이 많으면 그럼 그 중에 누군가는 고객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투자를 할 거고, 누군가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할 거고, 각자의 이게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은 손가락 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다들 안 한다고 할 텐데 시장이 계속 이래버리면요. 그죠? 어찌됐든 참 마음 아픈 현실인 거고요. 코스닥 여기를 또 유지하는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엔 못 지켰다. 못 지켰고,
포가 터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에는 밀어냈어요. 그래서 또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밀려놨어요. 단기적으로 밀려놨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남아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840포인트 부근이에요. 840포인트까지 밀리고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이랬든 저랬든 855포인트 위로 안착을 다시 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855포인트 위로 안착을 하면 뭐다? 한 번 더 865에서 870포인트를 확인하러 온다. 그 과정에서 또 포가 터지든 뭔 난리가 나면 그냥 갭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단기적인 짧은 박스 안에서 보는 거는. 그죠? 일단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고. 840 깨지면 뭐다? 무조건 815포인트에서 790까지 빼고 갈 거라는 것만 우리는 판단하면 돼요. 어디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엔 해결이 나요. 왜? 우리 같이 북한과 한국의 입장을 만들어 놓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서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벽을 치고 지랄을 하든 간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대외적으로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북한과 우리나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결국엔 지들 표시 먹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밀고 회담을 하는 거지 관심이 없어요. 자국민들 아닌 이상. 그러니까 남한에서만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항상 우리 문정부에서 특히나. 그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그게 뭐 내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은 된다. 해결이 되면 정상 범위 고점까지는 못하더라도 반 이상의 회복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펀지에 물이 꽉 차갖고 손으로 쫙 눌러갖고 물이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펀지처럼 올라는 온다. 근데 문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이라는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미국에 대한. 오늘 우리 한국 그냥 동결시켰죠? 왜? 뭐 이거 터지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자체가 높아요. 높으니까는 당연히 한 번 정도는 동결해도 된다. 나중에 미국 올리는 거 보고 또 올리면 되니까. 그죠? 이건 그렇다고 쳐. 이거는 또 이제 크게 작용 안 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작용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금리. 그리고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 미국은 문제가 없어요.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이제는 실적 시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선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목들이. 실적이 나아지는, 개선되는 업체들,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에 들어가지 않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올 거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빠졌던 자리만큼의 50에서 60% 정도는 회복을 할 거다. 그 외에 코로나로 쳐맞아, 우크라이나로 쳐맞아, 금리로 쳐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으로 쳐맞는 종목은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패가 가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코스닥에 요런 종목들이 반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뭐 수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코로나는 여전한데 좋은 회사가 몇 개나 되겠냐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는 많이 빠지는 대형주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왜?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쌀 때 모아간다라는 관점이니까. 근데 잡주는 쌀 때 모으면 더 싸진다라는 관점도 나와요. 재수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올라오긴 올라올 거고, 가벼우니까 뭐
시총에 영향을 주는 몇몇 종목만 들어 올려도 상관은 없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조심을 하셔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반등을 강하게 그나마 돌릴 수 있는 거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가 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그 안에 실적 시즌이 있으니까. 그죠? 차라리 실적을 일찍 발표하면 상관이 없다. 왜? 이미 두드러 맞았으니까 실적으로 두드러 맞는 이 폭은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닌 회생불능한 종목들은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코스닥은 그런 자리까지 지금은 열어놔야 되는 자리예요. 815. 말씀드린 아까 그 840포인트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815에서 79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에 비해서 코스피도 요 자리를 뚫고 내려앉았죠. 요 자리 깨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밀고 내려앉아야 된다 그랬죠. 2700 깨면. 그죠? 시가 자체를 2700을 깨고 시작했어요. 그냥 깨겠다라는 관점인 거죠. 결국 고버스를 올리겠다, 박스를 탈피시키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쳐 올린 거죠. 그러면서 뭐 또 포탄 터지고 하니까 더 쳐 밀렸는데,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양봉의 중간값 정도가 2640이에요. 오늘 딱 그 자리에서 지지를 일단은 받았는데, 그러면 내일 혹은 모레 2600포인트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인 거고, 이 자리 유지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2500에서 2490포인트 정도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즉 2600에서 2585포인트 사이를 이탈하면, 결국 2580이죠. 왜? 그냥 저점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자리를 이탈해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2500에서 2490포인트까지 밀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자리까지 밀 거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최소 다음 주 주말까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못해도 3월 초까지 간다라는 거죠. 3월 초까지 이어져야만이 가능한 프레임이다.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저도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강하게 쳐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삼성전자도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랑 같이 올라온 자리라. 그죠? 여기랑 같이 올라온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를 대신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삼성전자는 버텨낸다라면 다른 여타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최소 5에서 10%씩은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못해도. 그게 아니면 삼성전자를 끌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와서 봤을 때 이 지수에서 뭐다? 갭자리는 항상 메꾸고 간다라 그러죠. 저도 뭐 코스피를 투자를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강하게 갈 때 어디? 여기에 뭘 만들어? 갭자리를 만들었어요. 2504포인트와 2495포인트. 그러면 요런 시점에 요 자리를 메꾸고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만약에 요 자리를 메꾸면 코스닥도 790까지 밀어야 된다라는 거고, 못해도 790에서 780포인트 정도까지 밀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만약에 정말 이 자리까지 간다면 요 인버스가 2800원대를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진 3000원대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원래 요 안에서 가둬놓는 흐름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를 쏘는 바람에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죠? 죽일 척 하다가 살려놓고, 죽일 척 하다가 살려놓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죠? 살려놓고.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 여기 남았죠. 여기 남았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서 요런 그림을 유지한다면 여기 뚫어내면 어디? 요런 그림까지 한번 보여진다는, 한 3,000원에서 3,100원까지 재수 없으면 요런 그림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 나오면 코스피는 2,500포인트까지 밀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 보자라는 거죠. 뒤집어 보면 어때요? 요렇게 보여지면 달랑달랑 거린다라는 거죠. 잘하면 박스권,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밀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이평을 지지 받을 거냐, 아니면 받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밀고 갈 거냐, 이런 관점이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갈 길 가야 되니까 여기서 흔들어대는 척 하면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열려있는 자리가 3,200원 부근까지예요. 강하게 열려있는 자리는. 그 자리까지 다 확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시죠? 이게 참 어려운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이다. 그죠? 요 그림에서도 구름대 하단이 3,120원. 그러면 요 자리까지는 밀고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지금의 이 모습에서 2,760원을 이탈한다면, 뚫고 내려앉는다면, 그럼 그 중간에 2,800원대, 2,800원에서 3,000원대까지 한 차례 저항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못 올라가면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처럼, 이걸 뒤집어 놓으면 또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 놓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3,100원대까지. 그죠? 차트가 이쁘다라는 거죠. 그 어느 차트보다 이뻐요. 안 갈 수가 없게끔. 근데 이거 뭐 차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외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의 관점인 거고. 그냥 왜, 아니 차트 관점으로는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죽여버려야 되는데 뭐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 그냥 갭으로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막, 그죠? 갭으로 올려서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해버리잖아요. 밑으로 쳐 올리기에는 아까 뭐 돈 들어가니까 아까워서 그런지 계속 갭을 띄워가지고 뭐 한다? 살려놔 버린다는 거죠. 최근의 흐름 자체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도 어제 영상을 찍었지만 여기잖아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 자리 지키는지를 봐야 되고, 못 지키면 무조건 주저앉아야 된다. 어디까지? 1,050원까지. 그럼 오늘 시가를 어때요? 여기서 흔들어 갖고 이런 모양 만들어 놓고 눌러야 되는 건데 갭을 띄워버린다라는 거죠. 어디로? 이 위로, 고점 위로. 그래서 아침에 저희 회원분들 제가 이거 단타를 드렸거든요. 근데 맞고 밀리더라고요. 여기서 안 가면 더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오후장에 쳐 올리더라고. 포탄 쏘고 나서. 결국에는 뭔가가 터질 거라는 거 이미 얘네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연찮게 맞은 건지, 아니면 원래 오후에 그럴 생각이었는데 뜬금없이 그 포가 터진 건지는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죠? 결국 이게 페이크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면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위로 갭 띄워놓고 뭐다?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시초가 갭 띄우는 게 밑에서부터 쳐 올리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죠? 갭 띄워놓고 누르면서 1,210원 유지하는 그림 나타나니까 위로 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그림인 거예요. 쏴버리는 거고, 이제 여기서 대외적으로 악재라기보다는 러시아가 뜬금없이 나 철수할게, 이제 안 할래 라고 하면 죽어요. 어디까지? 다시 또 1,100원대로 내려앉는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이번에는 요 자리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500원에서 1,700원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얘는. 차트를 한 번 더 꽈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이 흐름들이 이 차트의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들 꼴린 대로 대외적으로 가버리니까 요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쏴버리고 이 밑으로 밀리면 얘는 이제 이 안에 갇힌다. 그랬더니 뭐다? 위로 갭을 띄워버린다라는 거고. 또 오늘 차트를 봤던 게
요런 종목들도 그러죠. 뭐예요? 쌓아놓고 이 위로 올라 태워버리죠, 그냥. 여기 매물 소화를 어제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고, 여기에서 물린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가를 위로 띄워놓으면 뭐예요? 기다려준다라는 거죠. 왜? 손해보지가 않으니까. 이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리 이렇게 이탈, 여기 중간에 깨면, 그때 이제 매도세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기다려봐. 위로 올라가네? 그럼 이 사람들이 팔 이유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왜 팔아요? 이익 보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는데. 그죠? 요런 관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각도가 강해졌죠? 이제 에너지주나,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 즉, 뉴스를 중요시하게 봐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터질 건 다 터졌다. 터질 건 다 터졌다. 기름값 100달러 이상 올라탔고, 러시아가 포탄을 쐈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더 자극적인, 누군가가 아쉽지만 사망이 자국민들이 다쳤다, 뭐했다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더 강한 요런 상승이 꾸준히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는 위에서 흔들어 대면서 쫙 올랐다가 윗꼬리 쫙 달면서 뭐 해야 돼?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는 부분을 세력들은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다가도 시장에서 정말로 포탄이 강하게 터지고 뭐가 또 난리가 치면 그때 또 쳐 올리더라도, 여기가 그런 관점이거든요, 원래. 한번 흔들어서 물량을 털어냈고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뭐다? 시장을 좀 바라보는 부분, 그런 부분인 건데, 뜬금없이 한번 뻥 더 터지니까 미친듯이 그 뒤로 쳐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들은 좀 하셔라. 그리고 신규적인 관점은 솔직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재수없게 3, 4% 단타 먹으러 들어갔다가 15%, 20% 처물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푸틴이랑 바이든 놈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오죠. 3월 달에 이제 철강값 인상 들어간다라는 얘기 나오고, 또 이 하이스틸이나 대동스틸 이런 종목들은 매출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눌렀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먼저 매출 얘기가 나왔겠죠. 아니면 철강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던지. 이렇게 한번 쏘고 주가를 눌렀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바닥까지 다시. 그럼 여기서 누군가 털고 나갔다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주저앉든 아니면 횡보하다가 올라오든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뉴스로. 그러면 요 자리가 하나의 매집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대신 그런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3,3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종가상 3,000, 그러니까 장중에 3,300원, 종가상 3,350원. 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뭐다?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결국은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기 위한 매집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버틴다라는 거죠. 대신 안타까운 건 고점이 좀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추세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밀어놓을 수도 있어요. 요런 관점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 또 고점이 낮아진다. 그러면 한 번 더 밀고 간다. 어디까지? 3,200원까지 그때는 열어놔야 된다.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빠르게 또 3,300원 회복해주면 뭐다? 요 자리에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대동스틸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는 현재는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주가가 이 하방으로 움직이던 추세를 뚫어냈기 때문에, 그죠? 뚫어내고 위로 이제 이 파동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고요. 월봉상에 구름대든 어디든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당장은 없다라는 거죠.
엄청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주봉은 약간 미흡하네요. 주봉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요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이 3월달에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슈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는 더 치러 올라올 수 있다. 7,700원에서 8,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얘를 뭐 강하게 올라와서 10,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까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7,200원 정도에 대한 저항을 한 번 정도 확인하긴 했는데 이제는 6,20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위로 쏠 거냐 밑으로 올 거냐고. 그게 아니더라도 바로 가는 그림이라면 오늘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내일 또 한번 위에 있는 윗꼬리를 한번 잡아먹으러 올라온다. 여기서 잡아먹으면 가는 거고 바로. 못 잡아먹고 또 윗꼬리만 달면 뭐다? 다음날 한번 음봉으로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 확인하러 올라온다. 어찌됐든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림이다. 그럼 좀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시장에서 꼭 그 위험을 동반하는 석유나 그리고 곡물 가격이나 그런 것들은 솔직히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걱정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요런 종목들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팜스빌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뭐 이제 이 업무 환경이 개선됐다. 또 실적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차기 차트가 좀 나왔어요. 쭈르륵 올라오다가 시장이 그지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었으니까 주가를 눌러버리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인데요. 좀 강하게 단숨에 밀었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한 번 정도 15,000원대라도 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시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올라오는 척 하다가 그냥 급락으로 밀어버렸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 안으로 타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급락의 자리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를 보면요, 주가가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았던 요 자리와 그리고 밑으로 눌리면서 요 자리가 남는다라는 거죠. 요 자리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 단기 지지 라인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내일 갭이 떨어져서 12,800원 밑에서 시가를 형성한다면 12,000원 부근까지는 밀어놓고 뭐다? 움직일 수 있는 관점인데 12,000원까지 밀리면 얘는 뭐다? 요 안에 갇혀요. 13,700원과 중간은 13,000원짜리. 그러면 여기서 뭐한다?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 그럼 솔직히 별 볼일 없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 유지하는, 이게 12,000원까지 밀리지 않고 이 13,000원에서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13,800원에서 14,000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리고 나서 요 구름대에 갇혀서 행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밑으로 주저앉을 거냐예요. 이랬든 저랬든 앞차기 차트로 올라갔던 종목은 여기서 강하게 눌렀으니까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길어야 하루 이틀만 나타나야 돼. 하루 이틀. 이게 길어지면 뭐한다? 무조건 밑으로 주저앉힌다. 그러면 급하게 눌렀으니까 V자 반등을 기대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이게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지 강하게 못 나타나면 얘는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래 걸린다. 밑으로 주저앉아야 되는 거고 또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하게 쳐 올리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대원전선 실적이 개선되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상 이 전쟁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2,100원대를 유지하느냐를 우리는 봤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는 유지를 했죠. 근데 다음날 뭐 했다? 그냥 갭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죠. 전쟁에 대한 악재가 터지면서 갭으로 밀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날 또 갭으로 밀려갖고 올라왔지만, 뭐다? 다음날 어떻게? 시가 밑으로, 저가 밑으로 시가를 형성시켜버린 거.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봉, 음봉이 나오지만, 그냥 추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요런 관점으로 요렇게 추세를 유지하겠다 뚫어냈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을 거래량 때문에 못 올라타니까 그대로 뚫려서 결국 이 추세대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요런 관점과 여기서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대로 그냥 쳐 밀릴 거냐, 아니면 이제 내일은 요런 관점으로 한번 잡아줄 거냐,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후자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준다면 사실상 실적 나아졌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지, 아직 선거가 끝나진 않았지. 그러면 얘도 뭐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2,100원에서 2,200원 부근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올라오고 나서 횡보할 거냐, 아니면 바로 한 번 더 갈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거는 시장이 반영을 해줘야 돼요. 말 그대로 나만 몰래 가는 종목은 없어요. 코스닥이 미친듯이 4% 5% 쳐 빠지는데 내 종목 상한가 가는 종목은 없다. 반대파의 종목이 아닌 이상, 즉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석유, 뭐 곡물, 그런 애들은 반대판 거고, 왜냐면 모든 게 다 빠져버리면 시장을 주도하는 요 새끼들도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거 손해 보더라도 이 손해를 어딘가에서 메꿔야 돼요. 그래서 공생적으로 뭔가는 올리고 상승시키고 뭔가는 내리면서 주가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3,000개 되는 종목이 다 빠져버리면 얘네들도 다 답이 없다라는 거죠. 공매도 치는 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랬든 저랬든 원래 기준은 이 그날 하루의 움직임의 10%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반등하면 그런 종목들은 주저앉는 거고,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얘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면 이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기대치는 높았던 종목 같아요. 공모가가 3만원 부근이었고, 상장하고 나서 빵. 어떻게 보면 AI 인공지능 회사고, 이 종목과 연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요새 선전하는 그 KT 뭐 DB공가 뭔가 전화 대신 받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받아줘갖고 예약 서비스 막 해주고, 인공지능 뭐 여자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부분의 종목 같은데, 최근에 좀 흐름을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부분을 좀 보이다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뭐다? 주저앉히는 분위기예요, 현재는 또. 그죠? 그럼 내일 이 19,200원만 회복하는지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회복하지 못하면 18,000원대를 유지하는 흐름, 뭐 좀 더 열려서 17,000원 부근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이랬든 저랬든 뭐 바닥의 관점으로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종목이에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만의 악재가 별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뭐다? 단기적으로 바닥을 한번 잡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 그냥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왔던 만큼 눌렀던 부분이니까 요 안에서는 뭔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자리니까는 관심을 좀 가져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EMW라는 종목이죠. 뭐 역사가 좀 대단했던 종목이죠. 예전에 이 핸드폰, 그 다음에 차량 뭐였나? 그걸로 엄청나게 상승시켜 놓고 뭐 횡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지까지 갔다가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이게 풀린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빵 하고 눌렀고, 그리고 쭉 떨어져 내려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공기청정기가 잘 팔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지금 빵 뛰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신호탄이 나왔다라고 무방할 것 같고, 대부분 이렇게 거래 정지됐다가 미친 듯이 흘러내렸던 종목들은 한 번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눌리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요런 그림으로 이 위를 한 번은 만들어요. 그리고 죽어버리거든요. 뭐가 있지? 얘도 그런 종목인가? 얘는 아니네요. 얘 말고 뭐가 있는데. 철도 종목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철도 종목 중에 좀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찾아보세요. 이응으로 시작했던 종목 같은데, 우리가 아는 철도 말고 한번 정지가 들어갔던 철도 종목이 있어요. 예전 대북 관련해서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아시는 분들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과 같은 기준으로 봐도 되고요. 대부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도 한 차례 올렸다가 지금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이랬든 저랬든 최근에 들어왔던 요 거래량 부분만, 즉 125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1450원 부근 1차적으로 확인, 그 다음이 1550원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는 관점으로 얘는 일단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저항을 한번 맞고 떨어지는 자리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번은 또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그 반등이 1500원을 못 넘긴다면 요 안에 갇히는 흐름이 당분간은 나타날 거고, 넘긴다면 뭐다? 한 번 정도는 더 싸서 기존의 고점을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남아있는 고점이 어디예요? 요 위에 고점이 하나 더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요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단기 슈팅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이거 설명드렸던 이 NSN 얘도 미쳤죠. 그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얘는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다. 여기서 말씀드렸네. 여기서 잡주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뭐다?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인 거고, 마지막이니까 한번 헤쳐먹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통에도 갈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도 이제 거진 다 왔죠. 근데 헤쳐먹을 자리가 거진 다 온 거예요. 그 다음까지 헤쳐먹기 위해서는 이제 또 밑으로 눌리고 지지하는 1300원대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야만이 그 다음을 또 헤쳐먹으러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다시 주저앉아서 1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 기준처럼 이 종목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좀 많이 힘들지만 다들 힘들 내시고 언젠간 또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여나 실시간 방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